아마 요즘 외출 전에 온도와 함께 꼭 확인하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미세먼지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밖에서야 어쩔 수 없다지만 사실 집에 돌아와서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매한 가지 들죠. 네, 그래서 오늘 닥터헬스에서는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집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상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미세먼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신체 어떤 기관에 영향을 주나요? 네, 먼저 미세먼지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은 호흡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나 기관지, 폐 등의 영향을 받는데요. 네. 건강한 사람에서도 기침이나 가래 또는 코와 목의 불편함을 일으키는데 특히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평소보다 호흡기 증상,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함이 심해지거나 기침이 심해지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응급실을 찾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수도 있어서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코가 막히고 코에 딱지가 생기고 그런 게 좀 빈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호흡기 질환 외에도 신체의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미세먼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호흡기 외에도 눈이나 피부,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세먼지는 아주 작아서, 그러니까 모공보다도 20배나 작기 때문에 알레르기 피부질환,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중급속을 포함하고 있고 미세먼지가 눈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결막염을 일으켜서 불편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눈에도 영향을 주는 결막염까지요. 그래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집안에 돌아와서 집안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속설들이 떠돌곤 하는데요. 과연 맞는 말일지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삼겹살을 먹자. 저는 개인적으로 삼겹살 좋아해서 언제나 먹기는 하는데요. 이 말 사실인가요? 네, 먼저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하게 됐다고 해서 특별히 먹어야 되는 음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목이 칼칼해지거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기름진 것을 먹어서 닦아내는 느낌이 있는 거를 좀 원해서 찾을 수는 있는데요. 삼겹살이나 이런 음식들이 좋다고 하는 미세먼지 해로움이 개선된다고 하는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로 노출이 되면 코가 기관지가 건조해지고 수분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을 자주 드시는 습관은 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세먼지 심한 날에 집안에서 문 꼭 닫고 삼겹살 구워 먹게 되면은 실내 공기가 오히려 안 좋아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한 적은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집안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생선이나 고기류를 튀기거나 구웠을 때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을 닫고 조리를 했을 때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기준 농도보다도 10배 이상 높게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실내 공기 중에서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고 대표적인 물질로는 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곰팡이 또는 세제에서 방출되는 에틸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많은 날에 음식을 조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자, 다음 오해와 진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오해와 진실. 외부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무조건 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실내 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돼요.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거는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실내에 머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바깥의 농도가 높고 실내에 머물러야 그나마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내에 머무르더라도 환기를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가 실내에 들어와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자주 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내에 머물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실내 공기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어떨 때죠? 그런 상황이 담배를 피우거나 실내에서 특히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를 했을 때 이럴 때는 그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서 미세먼지로
미세먼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 미세먼지 습격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가 잘 씻는 거겠죠. 저도 외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씻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가 다 씻겨 내려간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가요? 네,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 이제 밖에서 돌아오시게 되면 이제 노출되었던 부위를 중심으로 잘 씻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특히 노출되는 부위가 얼굴이나 손 이런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 부위를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씻는 것처럼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씻겨 나가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높으면 더더욱 호흡기나 이런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을 깨끗이 씻는데 이제 아. 오랫동안 씻는 것, 그러니까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손이 아무래도 접촉이 많은 부위다 보니까 더 신경을 써서 씻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노출이 심한 날에는 이게 눈이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맞아요. 눈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결막염도 일으킬 수 있고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날 우리 눈이 이제 눈물이 많아져서 자연적으로 씻어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눈이 건조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럴 때는 눈을 비비거나 하면 오히려 이제 결막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눈에 떨어뜨려서 씻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 이제 인공 눈물 저만, 그러니까 눈에다가 넣을 때는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렇군요. 또 렌즈를 착용하고 있으면 렌즈 때문에 결막염도 심해지거나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안경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렌즈를 착용하더라도 소독과 세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오랜 기간 착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손이나 얼굴 뭐 이런 부위는 우리가 꼭 씻는 부위잖아요. 네. 근데 혹시 씻기 잘 안 씻어지는, 그러니까 좀 놓치기 쉬운 그런 신체 부위도 있을까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코입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이런 호흡기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비염과 같은 코의 염증을 초래하는데요. 네. 이제 식염수로 세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코에다가 식염수를 씻어내면 이제 미세먼지와 함께 염증 물질들이 씻어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염 증상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피부도 이렇게 잘 씻는 것 외에 네. 건조해지면 미세먼지 침입이 또 쉬워지고 또 피부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보습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이제 머리, 두피도 민감하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이제 외출하다 하고 돌아오시면 꼼꼼히 세정제를 이용해서 두피와 머리카락을 씻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삼겹살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도움되는 음식 중에 미역이나 시금치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던데 이게 호흡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음식들을 이야기를 하면 호흡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챙겨서 먹는 것들 좋은데요. 예. 특히 호흡기와 같은 기관은 이제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그런 음식들이 도움이 되고 또 예. 비타민 많은 음식들 도움이 되어서 요새 같은 때 이제 제철 채소들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봄철에 황사가 많을 때 어머니께서 봄나물 묻혀서 주셨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또 이 나물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기정화식물 정말 인기잖아요. 네. 스투키나 산세베리아, 산호수 이런 것들이 진짜로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이런 것을 실내에서 키웠을 때 정말로 호흡기 건강이 좋아지느냐 아직 이런 근거들은 부족해서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실내 미세먼지를 낮추는 다른 방법들, 그러니까 환기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청소에 신경 쓰는 것들이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삼가는 게 방법이 되겠지만 실내 미세먼지가 많은 거는 사실 평소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습관들로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에 신경을 쓰고 환기에 이제 주의하는 것 외에 이제 실내 청소를 할 때 청소기를 사용을 하고 걸레질을 한다든지 예. 또는 분무기를 사용을 해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바닥으로 가라앉은 다음에 닦아주는 것 이런 청소를 할 때도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집에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 집안 공기질을 위해서 알려주신 여러 방법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상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